이재명, 이제 당신 차례다. 2심 재판부 폭탄 선언했다. 오늘, 그저께인데, 그제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제 다른 언론이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이제 당신 차례다. 2심 재판부 폭탄 선언. 일단, 이재명은 지금 웃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야 된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은 아니 그러면은 범인 안 잡겠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죠.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군소리 말고 집행하라. 경호처 철수시켜라. 아니면은 충돌이 있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라. 는 이야기죠. 그거 빨리빨리 하고 헌재 빨리빨리 해야지 자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셀프 사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내란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일부에서 역내란이다. 정치 내란이다. 이렇게 불리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이재명,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영장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허물어서 이 사태로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본인이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인데 다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말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탄핵을 할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면은 아마 탄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 이재명을 위한 것 아닐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 천지에서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할까요? 제가 어제 그 이재명에게는 한 장의 그림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 그래야지 지금 여론이,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민심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재명은 이 지지층을 결속을 시키고 중도층을 유인을 하고 보수층을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편지를 남기고 소위 호송된 날, 오늘 갈 때 보면은 이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한남동에서 같은 공수처까지 갈 때, 그리고 이 경호 차량이 쫙 같이 따라갔죠. 그런 모습이 해외에서는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마 이재명이 가장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 두 가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죠. 자, 위정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서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른다.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이 위정교사 일단 빼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거 이거만 2심만 나오면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심만 나오면은 이재명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출마를 해도 당선 안 됩니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재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1심, 2심이 다 유죄를 받았는데 법리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죠. 그전에는 재판 거래를 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2심에서 나온 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 거래할 사람도 없고 건순일도 없고 어쨌든 2심만 나오면은 국민이 다 외면을 하게 되죠. 조기 대선이 나와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2심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이 방법을 다 쓰고 재판은 뒤로 미루고 2심 재판, 선거법 1심 재판, 뭐 법원 서류도 받지 않고 그 폐문부재, 뭐 이사불명 당 대표라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꼼수를 쓰다가 이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국회의원 회관까지 가서 전해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버티다가 국선 변호인까지 배당을 받았다가 또 항소장을 써야 되니까는 그제서야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런 꼼수를 쓰면서까지 재판을 지금 2심을 미루고 있죠. 제가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거를 봉쇄를 해버리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로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조치가 나온 건 13일. 그러니까 그제네요. 뭐냐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2심 재판부 고등법원 그 담당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보통 재판부에 보면 여러 개의 사건이 막 배당이 되죠. 새로 들어오는 사건도 하고 하는데 가령 뭐 이재명에게 위정교사 무죄를 내려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3부 김동연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것만 해도 위정교사도 하고 대장동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법원에 앞으로 두 달 동안 다른 신규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왜? 이거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죠.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입니다. 이재명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죠. 서울고법은 13일, 그러니까 그제 13일부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에 3월 12일까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신건,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자, 만사 제쳐놓고 이 사건만 하세요. 그 재판부는. 그런데 이걸 서울고법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최은정 형사 6-2부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서울고법에. 고법원장에게 요청을 했겠죠. 우리 이재명 사건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건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서울고법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한 거죠. 그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이 안 갑니다. 이것만 이제 파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다른 사건들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새로운 사건 들어오면은 늦어지죠. 그리고 최은정 그 재판장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이 두 쪽 나도 3개월 내에 선거하겠다. 근데 벌써 이게 이재명의 재판 지연으로 두 달이 걸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달 동안 다른 사건 맞지 않겠다. 그러면은 신속히 하면은 두 달 안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4개월이 걸리지만은 어쨌든 재판 준비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 6부는 특히 이 고법 판사, 부장판사, 고법의 부장판사하면 갈록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로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재판장이 튼다고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동연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은 부장판사들끼리. 그래서 형사 6-2부가 왜 붙었냐면은
그 3명의 부장판사 중에 정재호 부장판사가 재판장 맡는 거는 형사 6-1부. 그 다음에 최은정 부장판사가 맡는 거는 6-2부. 이해설 부장판사가 맡는 건 6-3부. 그러니까 3명의 부장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부를, 재판장을 맡는 겁니다. 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사건은 최은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죠. 6-2부. 6-1부는 여기서는 배석판사인 정재호 부장판사가 6-1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배석판사인 이해설 부장판사가 6-3부의 재판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배석인 이 정재호, 이해설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곳에 사건이 배당되면은 거기 또 바쁘겠죠. 그래서 여기도 신규 사건을 안 준다. 3명이 전부 다, 대등재판부 3명이 전부 다 이재명 재판에만은 집중을 하라는 그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악소리가 날 일이죠. 자, 이것은 법원 예규상 집중심리가 필요하면은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권 배당 중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재판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최은정 부장판사가.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안에 2심을 내리겠다고 한. 그래서 최은정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서 이 형사 6부 외에 다른 고등법원 재판부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이거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거법. 원래 633 원칙인데 1심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2개월이나 끌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이거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 넘기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 재판부를 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지금 잡혀 있죠. 23일 오후 3시 다 돼갑니다. 그때부터 지금부터 다른 그 신고 없이 이 재판을 들여다보면은 매우 신속하게 2심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매우 신속하게. 왜 그러냐면은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고, 그리고 이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국토부 협박이 왔다. 거짓말 한 거. 그거는 성남시 공무원들 다 불러서 다 이미 조사했고, 그래서 더 이상 재판할 것도 별로 없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이제 맡기지 않았다. 그 3명에게 전부 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이재명 모든 게 날아가죠. 이재명은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고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그런데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민주당 434억 원 국고 보존 받은 거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이 질질 끌었는데 실제로 이 23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도 작년 11월 15일에 1심이 선고가 됐는데 무려 2달 만에 지금 2달이 지나서 열리는 거죠. 그만큼 질질 이재명이 재판 수로 받지 않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끌었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상황에 딱 됐고, 물론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뭐 이런 것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법관 기피 신청이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은 이것을 바로 그 해당되는 재판부가 그냥 각하해버리면 됩니다. 각하하고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간 끌기라는 게 시간 끌기라는 것이 거의 그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 시간 끌기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재판부가 각하를 해버리죠. 그래서 계속 재판 진행을 하죠. 지금 이 정도 서울고법의 의지 같으면은 충분히 그런 상황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편지 남기고 호송된 날 이재명 날벼락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